안녕하세요. 41번째 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이룽위두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나의 아버님이 했건 실수를 나도 똑같이 범하려 했구나. 단 장군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 분명하다. 하늘의 자손이 고미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단 장군에게 하버니의 위두 권한을 내린다. 만약 내가 지병을 견뎌내지 못하고 떠나면 즉시 단 장군이 하버니를 다스릴 것이다. 따라서 단 장군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모두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 말에 누구보다도 자기 장군이 놀라서 당황했다. 그 모양을 지켜본 이룽은 다시 난시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난실 무녀를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제사장은 단 장군을 잘 보필하라. 예,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난실이 실로 기쁜 얼굴로 이룽에게 큰절하였다. 자기 장군은 제사장을 따르라. 제사장이란 마하나의 제2인자임을 잘 알 것이다. 자기 장군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자기 장군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룽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 이놈, 오늘 내가 저지른 잘못 하나로도 너는 차명에 처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동안에 공이 없지 않아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나의 말을 깊이 새겨라. 알겠느냐? 비로소 자기 장군은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룽은 팽현감을 보며 말했다. 영감님은 이제 이곳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팽현감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장사꾼이라 장터가 훨씬 편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대로 장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 끝에 단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희는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속히 전쟁을 종결시켜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전쟁이 영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당장 전쟁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단 장군은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려 하오? 위두 이룽이 물었다. 예, 마하나는 오지를 패하고 저기 앉아있는 아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평화로운 새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 소년이 아물인가? 예, 마하나의 존 위두 아성의 아들입니다. 이때 자기 장군이 불쑥 나섰다. 그것 보십시오. 그게 저놈들의 속셈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마하나를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버니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이 소리쳤다. 장군이 지금의 전황을 알고 있어. 장군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마하나로 쳐들어가시려. 그동안 방어만 하는데도 모든 마을이 폐허가 되고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장군은 보지 못하오. 설사 장군이 마하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위드 오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오. 장군의 목숨 하나야 마하나에 바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버니의 모든 것을 마하나에 바치고 싶소. 장군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 장군의 뜻대로 해보시오. 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방안을 울렸다. 자기가 대응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룽이 말을 덧붙였다. 단은 이제 하버니의 위두다. 단의 결정은 곧 하버니의 결정이다. 단의 결정을 따르라. 이룽이 자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혀를 찼다. 내가 그동안 저런 사람을 믿어왔었구나. 쯧쯧. 단이 일어서며 아물에게 눈짓으로 떠날 채비를 독촉했다. 이룽이 눈치채고 이를 황급히 저지했다. 아니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얘는 지켜야지. 옆방에는 이미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자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소녀가 술병을 들고 들어왔다. 소녀는 술병을 상에 놓고 대뜸 단과 아물 앞에 큰절하였다. 이에 이룽이 웃음을 지며 말했다. 내 여식이요. 이제 한 식구나 다름이 없으니 인사를 시키오. 소녀연이라 하옵니다. 목소리가 한없이 맑았다.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보름달이 뜨는 것처럼 방안이 환하게 밝아왔다. 비단 땡기로 질끈 묶은 뒷머리가 허리에서 어깨로 차르르 흘러내렸다. 아물의 눈이 놀란 토끼처럼 커졌다. 연이라는 소녀는 술병을 들고 손님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랐다. 차례가 되어 아물에게 술을 따르자 술잔을 든 아물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자 술을 따르는 연희의 손도 가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둘만 느끼는 비밀이었다.
단은 출발을 서둘렀다. 400명의 군사를 추가로 동원했다. 단은 이제 마하나의 모든 병력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다. 특히 군사 무천을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기뻤다. 단이 명의촌을 떠나올 때 자기 장군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이롱 위두님이 식사를 준비할 때부터 자기 장군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은 매우 불안스러운 상황이지만 아무도 그에 신경 쓰지는 못했다. 아물은 명의촌을 떠난 한참 후 애써 참아오던 말을 꺼냈다. 어쩌면 위두님의 딸이 고향에 살던 연희와 이름이 같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품이 넘치고 우아했어요. 앞으로 너와 연이 되지 않겠느냐? 단이 아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물은 양지골에서 1300대군을 재정비하고 준비되는 대로 마하나의 다마촌으로 진격하겠다고 했다. 그곳은 위두 오지가 있는 곳이다. 단은 아제를 돕기로 하고 건에게 궁수 100명을 뽑아 군사를 500으로 만들고 진군을 준비했다. 푸른 오리강에서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도루치라는 괴한도 데리고 왔다. 그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어 단의 호기심을 샀다. 보급부의 장각이 그동안 활 100개와 화살 5000개를 더 만들어 가져왔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어. 그대를 참모로 임명하오. 앞으로 모든 보급 부대를 통솔하시오. 이건 하버니의 위두로서 내리는 명령이요. 단의 명예 장각이 머리 숙여 말했다. 위두님의 영광스런 명을 소신 목숨을 걸고 받들겠습니다. 단이 아제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단은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적을 맹추격하고 승승장구하며 활기 넘치는 아제의 군대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제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병사들은 경계가 허술했고 동작이 느렸다. 단의 가슴에 한 줄기에 찬 바람이 스쳤다. 뒤늦게 막사에서 나오는 아제의 모습은 더 실망스러웠다. 흐트러진 옷매무시에 늘어진 전대를 하고 비굴하게 웃으며 단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 낯설었다. 지금 전황은 어떻소? 적은 안개강 상류에 방어진을 치고 있어요. 후퇴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요. 예, 어찌된 일인지 후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적의 숫자가 아직 2000명 정도인지라 저희 병력 600으로는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내산골에 양재의 군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예, 그럼 협공을 부탁하지 않았어.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내지 않았어. 예, 전령은 보냈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여인이 찻잔을 들고 왔다. 동방내였다. 곱게 단장을 한 모습이다. 단이는 그때야 아차 싶었다. 군영의 여인을 들여놓다니, 그러니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그때 밖에서 노인 한 분이 찾아와 단을 뵙기를 청했다. 장군님,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저는 안개강 상류 미추골에 사는 농사꾼입니다. 지금 적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여 하늘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저들이 사방을 휩쓸고 다니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장군님이 오신다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아제는 이 노인의 말을 들었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없이 이렇게 앉아만 있다는 말이요. 도대체 저 동방내는 왜 군영에 데려온 것이요? 장군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단은 그저 할 말을 잊었다. 단이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 동방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저 여인을 군영에서 내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칼로 베어 버리리다. 동방내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음 날 아침 단은 안개강 상류 쪽으로 나가보았다. 적들은 강변에 방어진을 치고 있는데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강은 물이 겨우 정강에 찰 정도로 얕아서 얼마든지 건널 수는 있으나 강을 건너면 기슭에 빠져 고양이 앞에 쥐가 될 형편이었다. 단은 군사와 아제를 불러 회의를 했다. 저기 방어진을 펼치고 있는 숫자는 1000명이 조금 넘소. 아제는 전군을 끌고 강상류 쪽으로 진격하시오. 나는 적군이 강상류 쪽으로 이동할 때 적의 허리를 동강내 버리겠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제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시오. 저들은 기세만 꺾어버리면 바람의 낙엽처럼 흩어질 것이오. 그랬다.
아재가 강 상류 쪽으로 진격해 들어가자 적의 방어진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단은 궁수 100명으로 하여금 강변에 최대한 접근해 있다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무작위로 활을 쏘게 하였다. 적들이 화살의 공격에 갈팡질팡할 때 단의 전군이 적의 허리를 가르고 들어갔다. 그러나 뜻밖의 적들의 저항이 심했다. 방어진도 없이 적들은 기를 쓰며 맞대응을 해왔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굶주린 늑대였다. 적과 아군이 한데 뒤섞여 혼전이 일어났다. 한 무리의 적군이 단을 향해 몰려들었다. 단이 그들을 대적하려 돌아서는 순간 적의 무리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도로치였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적을 갈랐다. 상처를 입은 몸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단의 호위병이 되어 있었다. 긴 창을 가진 적들은 날쌘 도끼와 칼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곧바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양제에게 전령을 보냈다. 퇴각하는 적군을 협공해 달라 했다. 적군의 퇴각 속도는 빨랐다. 그들은 어느새 내산골 가까이 이르고 있었다. 양제에게서 소식이 왔다. 우리는 내산골의 다리를 허물었다. 침곡산 기슭에서 적군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겠다. 적군은 한 명도 마하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단은 실망스러웠다. 내산골의 다리를 허물었다니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단은 양제가 협공을 해오면 적의 항복을 쉽게 받아내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퇴로가 막 적은 결사적으로 대항해 올 것이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다. 내산골이 다시 피비린내로 덮일 것이다. 양제에게 퇴로가 막힌 발치 장군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전선의 앞뒤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퇴로는 막혔다. 여기서 끝장을 내자. 우리의 위드 오지는 강하다. 위대하다. 우리는 온 세상을 모두 평정할 것이다. 싸워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발치 장군의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분은 마하나의 아재 장수다. 우리의 퇴로를 가로막고 있는 분도 마하나의 양제 장군이다. 그럼 우리는 마하나가 아니고 뭐냐? 한참 동안 전투가 이어지고 있을 때 발치 장군의 진영의 한가운데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영의 한가운데서부터 빗발처럼 솟아있던 장창들이 고개를 차례차례 숙였다. 한 병사의 창끝에 발치 장군의 목이 걸려 있었다. 발치의 병사들이 이를 보고 모두 창을 던져버리고 만세를 불렀다. 발치 장군은 자신의 병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내산골은 즉시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발치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너무 장기간의 행군과 굶주림에 지친 모습을 하고서도 연신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단은 무엇보다 그들의 허기를 달래게 하였다. 내산골에 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안개처럼 덮이니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노래가 절로 나왔다. 단은 양제로부터 마하나의 실태를 듣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이제 오지 위두가 설령 2000명의 순나군을 동원한다 해도 아무리 이끌고 간 1300명의 병사마저 이겨내진 못할 것이었다. 민심은 이미 아물의 편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내산골에는 3000명이 넘는 대군이 오지를 겨냥하고 있다. 단은 먼저 다리를 재건토록 했다. 이런 대군이 침곡산 기슭의 좁은 길로 이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쓰러지고 부서진 내산골 장터도 복원토록 했다. 병사 중에는 수많은 기술자가 있어 단 며칠 내에 장터는 궁궐 못지않게 장엄하게 세워졌다. 단과 아재 그리고 양제가 흐뭇한 기분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여우골 쪽에 대군이 나타났습니다. 대군이라니 적군이 맞더냐? 단이 믿을 수 없어 되물었다. 예, 불길하게 생긴 깃발로 보아 적군이 확실합니다. 단이 급히 나가보니 여우골의 좁은 통로로 수천의 군대가 줄지어 오고 있었다. 단과 아재와 양제는 그들을 막아섰다. 누군데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거요? 나는 세진이의 소훌이요. 5년 전 마하나의 진 빚을 갚으러 왔소. 나는 하버니의 단 장군이요. 이미 까마득히 지난 잊혀진 일을 가지고 복수라니요. 그것도 이렇게 대군을 끌고 불시에 침범하다니 용서할 수 없소.
우리는 하버니를 도우러 왔어. 먼저 하버니에서 마하나를 정벌하자며 도움을 청해왔기에 협력하는 거요. 나는 하버니의 위도 권한을 가졌어. 내가 모르는 도움 요청이란 있을 수 없어. 여기 하버니의 자기 장군이 직접 왔소이다. 자기 장군, 나와 보시오. 뜻밖이었다. 자기 장군이 그들의 틈에서 나왔다. 당신이 왜 그곳에 있는 거요? 저들의 말이 무슨 뜻이오? 단이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쉽지만 여기서 막을 내리고 42번째 글로 모시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